이 업체는 딱 1년 만에 직원 수가 3배가 늘었습니다. 매출도 미친 듯이 올랐어요. 예, 크리스마스 다음날 하루에 200개가 나갔다고 합니다. 100배 정도 매출이 올랐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회원 가입이 2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옛날에 했던 거 컨셉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예, 고프로포즈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 고프로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좀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고프로포즈 같은 경우는 이게 변경된 상태 사이트인데 원래 그 소극장 같은 데서 프로포즈를 대행해주던 업체였습니다. 이것도 희대의 성공작이라서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고프로포즈는 뭐 소극장에서 김대웅 소극장인데에서 이제 소극장 공연을 보다가 갑자기 한 커플이 끌려와가지고 결혼식을 막 해줘요. 갑자기 장난스럽게. 그럼 진지하게 갑자기 바뀌어서 막 결혼식하고 누군 누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분은 뭐 얘가 왜 이런 걸 준비했어? 하고 이제 눈물 터지고 이런 프로포즈인데 예. 그때 당시에 이 업체도 문제가 뭐였냐면 프로포즈를 소극장 프로포즈랑 영화관 프로포즈를 했어요. 영화관은 영화 다 끝나고 갑자기 막 진행자가 나오더니 막 영상이 뜨고 막 이런 거예요. 별로 좋아하는 분, 안 좋아하는 분 반반인데 우리나라 사람 습성상 박수는 쳐주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경쟁업체가 모두 되게 본 프로포즈 뭐 다양한 프로포즈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작은 업체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소극장 프로포즈나 영화 프로포즈는 인지도도 떨어졌고 비용은 또 저렴했긴 했지만 다른 거에 비해 63빌딩 프로포즈 이런 거에 비해서 막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 기구 타는 것도 있고 헬기 타는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한강 요트도 있고. 그랬는데 이 업체도 자기의 분수를 못 알고 포지셔닝을 모르고 계속 고품격 프로포즈, 국내 1등 프로포즈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셉이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이 프로포즈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이 프로포즈는 가성비도 좋은데 무엇보다 여자들이 되게 잘 운대요. 이 프로포즈를 받으면. 전 생각했죠. 이거 분명히 반은 감동해서고 반은 쪽팔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잘 운대. 자, 봐요. 여자분들이 운다는 건 프로포즈에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프로포즈를 할 때 남자들이 꿈꾸는 그림이 있어요. 그 러브 액츄얼리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막 뭐 고백받으면 여자는 막 울먹 이거를 가장 꿈꾸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건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불안감으로 작동합니다.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 그런데 그런 불안감을 이제 이 소극장 프로포즈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공연 내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울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우는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그래 우리는 대세 프로포즈가 아닌 걸 인정하자. 하지만 눈물을 터뜨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최고의 프로포즈일 수 있다. 그래서 100% 눈물 보장이라는 컨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컨셉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9,700 상권을 진행한 뭐 이렇게 돼 있고 100% 눈물 보장된 실시. 참고로 지금 보이는 캡처된 화면은 두 번째 리뉴얼 했을 때예요. 첫 번째 그래서 100% 눈물 보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100% 눈물 보장이라는 단어가 우리 고객한테 어필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필하고 쉽게 어필하고 반복을 합니다. 쉽게 어필은 어떻게 한다? 몇 명이 왜 1023명의 신부들은 고프로포즈에서 눈물 흘렸을까? 고프로포즈에서 눈물 흘린 이유 100% 눈물 프로포즈 해가지고 막 도배를 하는 거죠. 끝없이 도배를 해서 우리한테 하면은 100% 눈물 보장 프로포즈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이 업체는 딱 1년 만에 직원 수가 3배가 늘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고 매출도 미친 듯이 올랐어요. 4배인가 5배인가를 단숨에 올렸죠. 아, 그때 이제 이게 세 번째 프로젝트였거든,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느낀 거죠. 아, 포지셔닝이라는 컨셉과 소비자 심리학을 사이트나 상세 페이지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광고 효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컨셉을 만든 거 좋죠. 이 안마왕도 그렇습니다. 안마왕도 다른 지금은 없어진 사이트긴 할 거예요. 없어진 사이트는 당시에는 동보헬스케어라고 했고 이 업체는 특징이 뭐냐면 안마기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안마기 아시죠? 이렇게
당시에 이런 조끼형 안마기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이 9만 원대, 8에서 9만 원, 뭐 7에서 8만 원,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이걸 두드리는 거 두 개가 있고요. 대부분 중국산이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거라고 해야지?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 안마한 내에 조끼를 좀 밀착시켜 냈어요.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 근데 안마왕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 안마기가 4개였어요. 4개였고 조끼형이라고 채우면은 두 손이 좀 자유로웠어. 그러니까 안마기는 4개인데 두 손 자유로운 좀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원래 의료기기를 만들던 회사였고요. 그 뭐라 그러죠? 그 CT 같은 거 있죠. MRI 같은 거 유지보수하는 회사였습니다. 부업이 따로 있었고 부업으로 만든 거죠. 당시 그 메인 업체가 동보 헬스케어라는 업체였고요. 그 안마기가 4개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딴 데보다 정확하게 2배가 비쌌습니다. 남들이 7, 8만 원, 8, 9만 원 할 때 이 업체의 가격은 16만 원, 정가는 18만 원이었어요. 근데 다른 업체가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팔고 있고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수입치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대세예요. 싸고 사람들이 다 이것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동부 헬스케어라는 업체는 어지간한 상세 가지고 광고를 해봐야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상세들 다 비슷했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떻게 했냐? 자, 포지셔닝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좋은 걸 찾고 싶은 사람들, 좀 더 같은 거면 오래 쓰고 싶은 사람들, 제대로 된 거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단 주목을 좀 받아야겠다. 우리가 대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마왕이라는 단어를 만들죠. 되게 유치하잖아요. 왜 유치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고객층이 나이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훨씬 더 잘 먹힐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마왕이라고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컨셉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 대표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대표님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애정이 있어서 되게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이 대표님한테 골룡포를 이렇게 입힌 다음에 안마왕 이런 거죠. 그러면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정당하기 위해서 평생 AS 보장을 해주겠다. 국내니까 가능합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이 평생 에이스 이러면은 야 평생 동안 어떻게 에이스 해줘? 여러분 돈을 받고 에이스 해주는 것도 평생 에이스예요. 사실은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같은 돈이면 조금이라도 보장 더 해주고 싶은 거 특히 내가 비싼 거 파는 거면은 그 비싼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기 때문에 에이스 정책이 강할수록 좋죠. 이게 위험으로부터 공포부터 자유에 대한 소비자 심리학에 나온 내용이고 생명력에 나온 내용이고 그걸 또 붙였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0.1mm의 오차, 0.7mm의 성형이 안 된 것도 우리는 다 체크해냅니다 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우리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다. 원래는 그걸 어필 안 하셨어요. 딱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업체가 하루에 그때 당시 2013년 6월 7월 달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 하루에 2개 팔고 있었어요. 직원이 2명인데 하루에 2개면 한 달에 60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월급밥도 못 받는 뭐 이런 상황인데 안마왕이란 걸 딱 한 다음 판매량이 쫙 올라가더니만 이제 크리스마스 근처 때 우결에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크리스마스 다음날 하루에 200개가 나갔다고 합니다. 100배 정도 매출이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맘스 다이어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맘스 다이어리. 맘스 다이어리 뭐냐면 이 업체도 좀 독특한 업체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그 엄마들한테 육아일기를 출판해주는 업체입니다. 육아일기 뭔지 아시나요? 그 엄마가 되는 건 생전 처음 있는 일이고 많은 여성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꿈꾸는 일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거는 아이한테 태교 일기를 쓰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한테 일기를 써주기도 하죠. 육아 그거를 모은 책들을 이제 성장 앨범이라고도 하고요. 사진을 찍은 거를 아니면 육아 일기라고도 합니다. 이 맘스 다이어리는 어떤 거냐면 그런 육아맘들이 글을 남기면은 100일 동안 글을 남기면 그거를 무료로 이런 책 같은 걸로 출판해 주는 거를 이제 맘스 다이어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맘스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2006년에 공대생 4명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공대생 4명이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이트에 공대생들이 하니까 기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예를 들어 글도 잘 써지고 100일 동안 딱 픽스가 잘 되고 그게 자동 출판이 되는 시스템을 잘 해놨는데 그래서 히트를 했습니다.
히트를 하는 이 사이트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비력이 좋은 세대가 신혼할 때, 결혼할 때랑 애를 낳았을 때예요. 이 고객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뭐랄까, 팔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한 번 사면 계속 사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육아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베이비 페어.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베이비 페어 같은 데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고객 막 정보를 줘요. 이런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 주면은 정보 동의율이 80%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막 박람회 가서 막 이렇게 주면은 안 받잖아요. 자기 이름도 안 남기고. 근데 엄마들은 남겨요. 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그걸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맘스 다이어리라는 회사는 그런 엄마들을 모아놨단 말이야. 예나 지금이나 소비력이 좋은 그룹을 모아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광고할 게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체는 그런 업체의 광고를 받아서 뭐 메일을 주기도 하고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특히 체험단 같은 걸 하면서 일종의 카페처럼 기능을 하는 업체였어요. 그리고 이런 분야에선 독보적으로 잘 나갔었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양 유업이라든가 우유 파는 업체들 혹은 보험하는 업체들이 저거 잘 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해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엄마들은 뭐 둘째 태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엄마들은 생전 처음에 엄마가 되고 그리고 끝나요 그게. 항상 신규를 끌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남양유업이나 다른 보험업체들이 훨씬 더 신규를 끌어오기에는 유리하겠죠. 그리고 디자인도 훨씬 예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공대생이 만들었던 사이트라 기능적인 부분은 강력한데 이게 약했죠. 그래서 이제 뭘 하기로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육아일기가 누적이 되었다. 이 육아일기라는 게 아기 얘기만 쓰진 않아요. 엄마 얘기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댁 때 좀 서러움 받았던 거. 아, 오늘 뭐 먹고 싶은데 너무 아쉬웠던 거. 남편의 서운함. 아니면은 이제 당당한 여성에서 이제 초보 엄마가 될 때 그 불안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외모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못하게 됐을 때의 우울함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사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즈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미즈넷은 근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 말이 느린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볼까요? 자 말이 느린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게요라는 걸 클릭했더니 제목이 아기가 말을 못해요예요. 자 뭐 약간 이상하죠? 이게 뭐냐? 미즈넷이 요걸 잘했어요. 제목은 남편이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늦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제목은 새벽 3시에 울리는 조용히 열리는 현관문. 알고 보니 남편이 번쩍 뭐 이런 거예요. 뭐 약간 다 그 뭐라고 해요? 사랑과 전쟁 같은 걸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중간에서 말을 살짝 바꿔서 엄청 자극적으로 바꾸면 그러면 클릭을 막 늘겠죠. 그 다음에 출판 후기도 24,000건 이렇게 한 다음에 28,919명의 맘스가 일기 써요 이렇게 나오고 공짜 맘스 해가지고 체험단에 대한 어필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안심 중고장터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많이 판매되거나 빨리 많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코너를 좀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중에 뭐냐면 맘스 삼촌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공대생 4명이니까 이런 거 감춰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는지 이것도 분명히 클릭하면은 정이 들 거다. 왜? 남양유업은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기를 쓰는 이유를 해가지고 감성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엄마의 시작.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뭐냐면 육아일기를 왜 쓸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막 컨셉이란 게 경쟁업체와 차별화도 있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걸 들려주는 것도 컨셉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육아일기를 이렇게 쓸까? 퀴진드 마망님은 왜 여기에 가입했을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가입한 거예요. 그쵸? 뭐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써서 너를 잘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어. 놓치고 싶지 않아. 자, 그 마음에 빙의를 합니다. 빙의를 막 하는 거죠. 내가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다 생각하고
진짜 엄마의 시작, 맘스 다이어리. 그래서 또 이 맘스 다이어리가 사진들도 막 올리니까 재밌는 사진들이 많아요. 이 사진들을 이제 쓰는 거죠. 동의를 얻고 내가 심장이 2개였던 기억 10개월, 너를 만나기 위해 하늘이 노래진 시간 24시간, 너가 엄마라고 하기까지, 엄마 웅얼 앵아리 했던 걸린 시간 1년.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 잊혀지는 시간 2주. 너무 신비로웠던 경험과 내가 울고 웃는 것만도 배고프지 않았던 날들. 사진은 재밌는 걸 넣었어요, 일부러. 일부러. 막, 어, 왜냐면 사진은 재밌는 걸 봐야 계속 이제 이 글을 읽으니까. 너도 세상에 나와서 놀라고, 나도 네가 세상에 있어 놀라고, 너로 인해 행복했던 기억들을 담을 수 없을까? 왜냐, 그렇게 오래 노력했는데 사람의 기억이 잊혔는데 2주밖에 안 되니까 이 기억도 찾고 싶어. 100일 사진도 좋지만, 그렇게 예쁜 너도 좋지만, 조금 꾸미지 않아도 좋으니 난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어. 그 매일매일을 너에게 남겨주고 싶어. 7,700만 개의 일기, 그리고 100만 명의 진짜 엄마들 일기. 2005년부터 맘스 다이어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어때요? 제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처음 시도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뭐냐? 처음에는 이런 게 사이트에 있는 거, 지금 오글거리셔서 나가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사이트에 이런 거 놓는 게 의미가 있나? 뭐, 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왜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이트는, 육아북, 이렇게 만드는 사이트야. 그러면 육아북을 빨리 만들어야지. 출판하기 좀 어려운데네.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갈 거야. 라고 이 불안감이 내부엔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은 고객이 시간이 많다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루비투님이 세라믹 식탁을 고민하고 있다. 시간이 많아요. 왜? 이게 처음에 내가 고객들이 썸네일을 클릭하는 것까지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광고를 잘한다든가, 썸네일 잘 만든다든가, 이름을 잘 짓는다든가. 근데 내가 그 안에 일단 들어가면 그 고객들은 장바구니란 거에 담아 놓잖아요. 내가 세라믹 식탁을 딱 고른다. 그러면 한 10개 정도를 딱 추릴 거예요. 그 추리는 거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체류 시간 싸움이 시작돼요. 그때는 이런 게 나와도 돼요. 그때는 이런 게 나오면은 남들은 감정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은 안 자극했기 때문에 물론 제품 차별화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맘스 다이어리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당시에 맘스 다이어리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2005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수가 30만 명, 20만 명에 30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여기? 지금 캡처된 것만 해도 몇만 명이라고 하지? 거의 한 80만 명, 90만 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회원 가입이 2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지금까지도 이걸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전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일.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전에 위에 얘기했었던 안마의은 다시 동부 헬스케어로 갔고요. 고프로포즈는 제가 만들었었던 걸 유지는 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오면서 많이 날라갔어요. 아니면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커튼 쇼핑몰 같은 경우도 변했고요. 해운대 관광집도 지금은 레이아웃은 그대로 촌스럽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또 변했습니다. 뭐 시장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대표가 이제 바꿔야겠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져서 바뀌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만든 상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시드물 520억을 하고 있는 시드물 세상 유치하죠. 아싸컴 이런 연매출 500억을 하는 아싸컴 이런 것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리뉴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상세든 사이트든 간에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이제 제 전공 컨셉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하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재밌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향후에도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라이브는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네스토어 쇼핑몰 물어보삼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 스토어 URL이라든가 경쟁하는 주요 키워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당선증 같은 거를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저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도 이런 방송 같이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 많으면 10몇 분, 뭐 적으면 6분 이렇게 해서 함께 얘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안녕!